몸이 아플 때 철하게 해줄 수 있는 것. 현명한 사람은 병에 걸려도 더 강해진다. 고대 이집트 격언. 50대 후반쯤 되는 남자가 찾아왔다. 평균 키에 깡마른 체형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에 굳은 표정의 얼굴에는 주름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다. 자리에 앉은 남자는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지난 날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잘 나가는 건축사무소에 파트너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았으며 새 자녀도 건강하게 잘 자라 각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남자는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물론 예상치 못한 일이긴 했지만 아무리 중병이라고 해도 인생을 망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살면서 항상 운이 좋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였다. 그의 운은 대부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었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남긴 흔적을 극복하기 위한 실존적 싸움을 하면서 운을 만들었다. 항상 성실하게 일했고 그 덕에 어린 시절에 꿈꿨던 것을 거의 다 이뤘다. 좋은 관계, 좋은 직업,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얻었으며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왔고 취미생활을 할 여가도 충분했다. 불행한 사건은 늘 그를 피해서 갔고 편안한 삶을 꾸려가고 자아실현도 할 수 있는 세상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러다 갑자기 병에 걸린 것이다. 물론 이 역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결국 그 병이 남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신들의 왕 제우스의 옥자 옆에는 두 개의 통이 놓여 있었다. 제우스의 존경을 받는 여사제 디오티마는 하나의 통에는 기쁨을, 다른 통에는 고통을 넣었다. 신은 모든 인간의 머리에 두 개의 통에 든 내용물을 한꺼번에 쏟아부었고 하나의 통만 받으려는 인간에게는 화를 냈다. 그건 이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문제의 질병은 알고 보니 진짜 병이 아니라 의사의 오진이었다. 첫 진단은 매우 우울했다. 장기를 일부 떼어내거나 아예 다 드러내는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는 이 수술 후에는 전과 같진 않으실 겁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수술 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수술은 잘 끝났다. 하지만 추적 검사에서 첫 진단이 오진이었음이 드러났다. 의사들은 오진이 아니었더라도 그 수술은 해야 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왠지 거짓말 같았고 남자는 그 말이 사실일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던 중 한 의사가 그에게 의학적으로 엄청난 실수였다고 말하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병을 오진한 의사들을 붙잡고 싸우고 싶진 않았다. 그렇게 된 것도 다 운명이라고 지금까지 평온하고 별 문제 없는 삶을 살아왔으니 일종의 막판 액땜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문제는 수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전과 같은 삶을 살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이었다. 남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히 수술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다. 디오티마, 수술 때문에 새로 생긴 증상이 있나요? 내담자, 많아요. 나아지는데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수술 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처음 2년은 너무 불편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어떤 후유증은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왔는데 다른 건 그대로였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게 만들고 없는 기능을 보충하려면 너무 많은 약을 먹어야 해요. 디오티마. 의사들은 앞으로 어떨 거라고 하던가요? 내담자. 정확한 말이 없어요. 각종 증상이 익숙해질 거라고나 하죠. 하지만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답니다. 사실 신체적인 증상은 좀 받아들였는데 정신적으론 아직 힘드네요. 좀채 차분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 전에는 꽤 괜찮았어요. 몇 년 동안 실천 철학을 공부해 보기도 했고, 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보이면 성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웃기도 많이 웃고 살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기분을 망치지는 않았어요. 전 기본적으로 밝고 침착했고 늘 기뻤어요. 사람들을 사랑했고 싸운 적도 거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해결책도 잘 찾았죠. 어떤 난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부정적인 감정은 살면서 거의 느끼지 않았고 생기더라도 빠르게 없어졌어요. 위기의 순간도 몇 번 있었지만 그조차도 현명하게 잘 다뤘어요. 디오티마. 지금은요? 내담자. 지금은 달라졌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마치 악취가 나는 선술집에 드나드는 악마들처럼 갑자기 훅 들어왔다가 사라지곤 해요.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별 소용없더군요. 갑작스럽게 찾아와 내면을 뒤흔들고 제가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악독한 말을 내뱉거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게 됐어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미안해져서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어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편협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면의 균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수술 이후로는 행복한 때가 한순간도 없었어요. 몸은 힘들더라도 마음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오티마. 사실 저도 알 수 없어요. 의사가 아니니까요. 당신이 영혼을 믿는다면 영적인 힘으로도 충분히 몸과 마음의 평온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몸대로 심적 상태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요. 많은 질병과 사고는 순전히 생리적인 이유로 정신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죠. 사고력과 통찰력 또한 체질과 컨디션 때문에 망가지고 자기 통제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말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정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내가 내 집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다고까진 할 수 없지만 심신이 건강했을 때에 비하면 철학이 주는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죠.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도 질병 앞에선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병을 견뎌내고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병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담자.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디오티마. 일단 이미 벌어진 일을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여야겠지요. 의사의 오진으로 억울하게 생긴 질병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오케이라고 말하며 내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운명일지라도요. 병이란 것도 삶의 일부고 병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할 고통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듯이 당신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뒤따를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시간과 기쁨의 시간이 본질적으로는 하나임을 깨달을 거예요. 대부분 몸이 아프면 병에 걸리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생각, 감정, 의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린 것을 계기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점검해 볼 수 있죠. 모든 질병을 시시콜콜 파고들 필요는 없지만 종종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모든 병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거든요. 제 경우는 거의 모든 질병이 저의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한 거였어요. 이제는 병을 앓지 않은 지 오래되었어요.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반응한 덕분이죠. 인내를 연습하세요. 견디는 능력을 키우세요. 인내는 내 안의 평온함과 용기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면의 힘이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느라 오히려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죠. 원래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외의 다른 세상은 없는 거랍니다. 엄밀히 살펴보면 고난이 주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거라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을 찾아야 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을 파괴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심각한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각자가 짊어지고 갈 짐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언젠가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고개를 당당히 들고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연습합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스스로 삶의 밝은 측면을 떠올리는 힘이에요. 내담자. 그런 생각이 제가 운명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 해도 인생의 기쁨을 어디서 찾는단 말이죠. 전과 같은 감정으로 이전처럼 다시 웃으면서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뭔가요? 디오티마.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는 저도 몰라요.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해요. 긍정적인 것,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걸 찾으면 가능한 한 몰두하세요. 계속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는 에너지를 그런 데 쓰세요. 지금의 상태를 수술 이전의 상태와 더는 비교하지 말고 병 때문에 새로 갖게 된 어려움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삶에 아직 남아있는 기회만 생각하세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 몇 시간만이라도 질병을 잊도록 집중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주목하고 몸을 앞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도 신경 쓰시고요. 다른 사람, 아이들, 아내, 친구, 주변 사람을 더 깊이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은 내게도 성취감을 주고 삶에 의미를 줍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요즘 사회에서는 더욱 큰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죠. 나에 대한 관심을 주변 사람에게 돌리면 병에 대한 잡념에서 벗어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용을 연습하세요. 지금보다 나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마치
생명이 숨을 들이마시고 뇌 쉬듯이 물질이 수축하고 팽창하듯이 말입니다. 질병을 과제나 도전, 테스트로 여기고 이를 통해 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로 삼으세요. 운명적인 사건 뒤에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삶에 대해 깨닫게 되고 민감해지기도 한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자기 자신에 관해 가장 잘 알게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금방 변하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세요. 철학은 의학이 아니라서 약을 먹고 바로 낫게 하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죠. 그게 바로 삶이 변하는 방식이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마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삶에 대처하려는 마음과 그런 마음을 지켜보면서 돕는 마음이죠. 철학자들이 돕는 마음이 바로 후자입니다. 일상의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완전히 분리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좋은 철학은 당장의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원인과 뿌리를 찾아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 뿌리가 깊다면 깊이 파내야 하고요. 삶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세요. 인내하고 꾸준히 연습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내게 남은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신에게 던져진 운명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하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결국 지나갈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인내심을 가지세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시간이 되면 오고 가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수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헛된 기대는 반드시 좌절로 이어집니다.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인정하세요. 그게 삶의 본질입니다. 물은 절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아요. 수술은 이미 당신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병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건강과 몸에 집중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찾으세요. 남은 선택지에 집중하세요. 질병이라는 위기 역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내담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담은 6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 옆에서 볼 때 그는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점점 더 좋아지는 듯 했다. 공격성과 부정적인 감정도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병 때문에 나타나던 신체적인 증상도 나아졌다. 디오티마와 면담하기 전에도 명상과 호흡 훈련은 종종 했었는데 확실히 디오티마에게 철학적 조언을 듣고 적용하니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점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갖게 되었다. 그가 한 발짝 물러나 자기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데는 확실히 철학이 도움이 된 듯하다. 지금까지 그를 버겁게 만들었던 것들 중 일부를 덜어냈고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던 자기 연민에서도 해방되었으니까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따르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에 한 번씩 운동한 결과 몸도 꽤 건강해졌다고 한다.
규칙적인 호흡 훈련을 통해 세포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고 림프 활동을 자극하자 몸과 마음 모두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철학적인 사고가 심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그는 다소 놀랐고 기뻐했다.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한 발전이었을 테다. 디오티마와 그가 나눈 면담에서 들은 다음 격언들은 내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모든 병은 안타깝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언제고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대 이집트 격언. 그대의 병은 하늘에서 내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준 것도 망령이 준 것도 아니다. 그대가 생명을 얻어 신체의 형상을 갖췄을 때 함께 생겨난 것이다. 열자. 몸이든 마음이든 어느 한쪽이 고통을 느끼면 다른 한쪽도 함께 고통을 느낀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는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주요 신체 조직에 생긴 염증은 마음을 괴롭게 만들며 분노, 슬픔, 공포와 같은 마음의 문제 역시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히에로클레스. 인생 전체에 대해 정신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황제. 육체가 있는 곳에 고통과 죽음이 있다. 부처. 육신은 무상함의 껍데기다. 육신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 샹카라.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이다. 노자. 흘러가는 구름과도 같은 육체에 몸을 맡길지어다. it규소준. 독창성, 영리함, 지혜를 가진 이는 그전까지 오랫동안 곤군과 비참함 속에서 산 사람이다. 맹자. 고통 없는 기쁨은 없고 기쁨 없는 고통도 없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도다. 소크라테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몸이 쓰인다. 몸이 가장 덜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하는 때에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의 흐름에 빠질 수 있다. 소크라테스. 지금까지 나를 살리는 철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